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통합 전국 대회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오늘 직전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분명한데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이제는 목표 지점에 같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통합을 위한 우리가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그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신규선 이사님께서 뭐 간략하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미 저희들도 금년 초 3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은 5개월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매번 이런 행사를 했고요. 법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역에 저희들이 기자회견과 동시에 법안 강연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했는 결과 저희들은 상당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오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크든 적든 우리가 전국에서 모인 규모의 우리가 국민의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약식이지만 없었다는 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을 했으니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소개드렸고요. 오늘 이 선언문 채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먼저 양해 말씀도 안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습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직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족이 아니면 나가 관여하지 마. 우리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 있죠. 우리 국권을 갖고 있으면은 유족이 아니라도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결 못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 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실천에 옮기자는 겁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걸 오늘 이걸 보게를 오늘 이 김인성 회장님과 그다음 저희들 전재진 대표께서 공동으로 오늘 발표문을 낭독하시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하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뭐 하시라 그러면은 동의를 해주시면은 할 거고 시간 관계상 근데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이 먼저 한번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신해서 이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 대통합 선언문.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79년 동안 야만적인 일본 정부와 한국의 부력적인 친일 정권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며 운영당해왔다. 그 고통과 통한의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침략을 대책하는 반인도적, 비평화적 집단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국 피해자가 대통합하여 한 목소리로 선조들의 핏값을 대를 이어서라도 철저하게 받아들인다. 일본의 침략 전쟁론자들과 한국의 친일 동정파들을 척결함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아시아 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임을 천명한다. 이에 일본은 과거 침략 범죄를 덮고자 하는 술책을 당장 버려라. 일본은 1947년에 전쟁 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 해외 파병과 플루토늄 대량 비축과 군사 대국화를 완성하여 다시 전쟁 국가로 부활했다. 우리 피해자는 일본 재무장과 호전적 전략은 제2, 제3의 전쟁 피해자를 양산해
우리처럼 고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민중과 함께 이에 대응할 힘을 기르고 국제사회에 알려 아시아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 유엔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일본 정부가 양심의 견지로 돌아올 것을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혁명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국내외 민족, 민주, 평화, 인권,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할 것을 희망하며 환영한다. 연합군은 1946년에 일본의 제2차 대전 전범자를 처벌하고자 설치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를 재개하여 집단 학살, 아시아 약탈, 세계 여성 성폭행, 인간 생체 실험, 타국민 강제동원, 강제노동, 대륙 침략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라. 유엔도 인류 평화를 지향하니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라. 같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1동은 원안 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원안 2 전국 피해자 대통합, 원안 3 우리 국민유해 봉안처 시설, 원안 4 일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원안 5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사업, 원안 6 피해자 복리 정진과 생계 지원, 원안 7 일제 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도서 출판 사업을 근간으로 대통합하여 재단 법인을 설립하겠다. 일제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일본 전범기업, 한국 정부, 국내외 수혜 기업은 보호배상금 지급을 즉각 실행하라. 2024년 10월 8일 가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1동. 이렇게 설문을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동의를 해주시면 이 문안을 다시 재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김일성 그 회장님께서 이걸 강연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전국 우리가 법안, 특별법 강연도 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이미 2021년 21기 그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다가 4년 동안에 우리 유족 사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깔아뭉개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법안이 입법 제정이 안 된 거예요. 국회 4년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22대에 다시 준비를 하는 게 이 시간 이후에 신규선 이사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걸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하지 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김일성 회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시겠다 하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인성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재단에서 저도 재단의 특별법 준비위원으로서 우리 한문수 이사님이랑 같이 참여해서 재단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금년간 이제 국회에 3년 될 것이니까 그때 이제 그 특별 법안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비교 분석 좀 하면서 또 특별법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내가 이제 입을 연 것은 우리 피해자님들에게 피해자님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딱 뭉쳐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버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할 때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일 회담 문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일 회담 문서를 싹 입수해서 훑어봤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그 한일 회담 문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 회담 문서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고립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뭔가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때 회담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적 피해라서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해서 그것은 결렬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회담을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끝나물에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 103만 2,684명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해서 받아온 것이 무상 3억 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은 무상 3억 불이 우리들 선체는 피해 대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백서 24쪽에 보면은, 그런데 저기 우리 이성준 소장님하고 저하고만 지금 알고 있지 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청구권 자금 백서 24쪽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문구가 뭐냐면은 민족적 혈체인 청구권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 민족적 혈체라면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들 선친의 피유 대가라는 얘기예요. 피유, 혈체 피유 대가 아닙니까? 그것이 청구권 자금의 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3억 불은 100% 우리 선친의 피유 대가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일 간에 그렇게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선친의 피해 대가를 주고받는데 우리들 선친이나 또는 유족들이 알았습니까? 몰라.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한 분이라도? 전혀 모르죠. 예, 그러면 동의해 이거 준 적 뭡니까? 없습니다. 우리들 선친의 피해 대가를 도둑질해서 팔아먹고 또 그 피해 대가를 돈 주고 산 일본 정부는 장문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도둑놈과 장문합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도둑놈. 내가 저한테 앞에서 수없이 외친 말이 그겁니다. 일본 정부는 장문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 책임하여서 배상하라. 벌써 네, 이렇게 주장을 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피부에 닿는다면은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은 뭐 우리가 내포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쳐주게도 구원이 안 풀리죠. 그런데 이제 떼어놨다. 지금 우키시마 폭침 유족들 유로금 지급하라고 지금 국회에 민주당에서 지금 법을 상정했거든요. 우키시마 폭침이죠. 거기는 한일 협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제 우키시마 폭침 사건은. 그런데도 유로금을 지급하라고 특별법을 옮겼으면 우리들 선친의 피해 대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보강하게 만들다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소리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럽니다. 그 민원 넣은 사람을 직접 나한테 와서 따지라고 해라. 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저 청와대 구중국물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소리 낮춰갖고는 저 안에서 듣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민원 넣은 사람 오라고 해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들 선친의 피해 대가로 새마을 운동에 나는 새마을 운동 1세대다. 우리들 선친의 피해 대가로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에 새벽경에 울리면은
일터에 나가서 테마 운동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 만큼 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새벽쯤 울리는 거 잠 못 잔다고 새벽쯤 없어진 데가 오래다. 내가 여기서 떠드는 건 불과 2시간 떠드는 건데 그걸 못 찾고 민원하는 사람 직접 오라고 해라. 누구 때문에 지들이 배부리 먹고 사는데 이따구 소리 하느냐고 막 큰 소리를 쳤더라. 못 와요 아무도. 경찰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워낙 도구를 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청껏 그런 외쳤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피해자님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정부는 도둑놈이고 일본 정부는 장문합이니까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가 공동 설명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추진력 나가야 됩니다. 하고 했잖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법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서 할 때도 이제 이런 좀 얘기를 하면은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 지금 이제 직전에 말씀하신 이제 김인성 회장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구부 자금은 저런 형태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기 잠깐 보면요, 대일 청구권 자금의 도입이 확정된 후 우리 민간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이어서나 정부의 재정 형편과 청구권 자금이 10년간에 걸쳐서 분할 도입이 된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이 완성되는 1975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당시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좀 직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때 정부가 우리가 워낙 전쟁으로서 황폐한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부활하기,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자금을 그렇게 전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해 보상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게 3억 불에 이후에 우리가 유상을 해서 장기 처리를 해서 또 되는데 그 과정 모든 게 정부, 그 다음에 정부 산하의 지금 현재 수혜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저 자금을 다 종잣돈으로 써서 지금 현재 기업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는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 이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 돈을 자기네들이 갖다 쓰고 전용을 하고 안 내놓는 겁니까? 꼭 받아내야 되겠네. 당연합니다. 네, 그 그래야- 목소리는 하나는 갖고요. 그래야 회장님 잠깐 내가 자꾸 말을 하게끔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대변인 정부 쪽입니다.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포스코를 소송한 원고 대표입니다. 포스코를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포스코에서는 2조 8천억을 대한민국 정부에 다 갚아서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하는데 거기에 후미에 가서 어떠한 문구를 넣냐면 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다 갚아줬다 해도 재판장이 그 포스코 변호사에게 다 갚았어도 포스코는 지금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 재판장이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판결문 끝에 포스코가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책임을 이제 포스코에게 지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스코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봉태 변호사가 이제 우리 변호사였는데 최봉태 변호사하고 포스코 주주총회장에 가서 좀 따져라 했는데 못해요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도 못해요. 근데 나는 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주도 아니에요. 포스코 주주총회장을 가니까는 양쪽에 쫙 앉아서 전부 주식 갖고 와서 본인 대조를 해요. 그래서 아닌 사람 못 들어가요. 세계적인 기업, 외국인들도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이제 주총회장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냥
내가 좀 소리를 지르고 목청이 좀 커요. 그냥 소리를 꽉 지르고 누르면 내가 왜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왔겠느냐고. 내가 주저앉으면서 여기 왔겠어? 왜 너가 하겠냐고 하냐고 큰 소리 딱 치니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의처럼 그냥 뚝뚝 걸어내가 가서는 자리에 딱 앉히더라고. 예,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아셨죠? 그래서 앉혀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포스코 회장이 정준양 회장이었거든요. 정준양 회장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만 같이 단판을 못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언할 기회를 가려고 주총회 하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이건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발언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이제 정준양 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하니까 말 끝나자마자 그냥 하면 그 사람한테다가 역사를 남겨줘야 돼요. 아, 그래 나도 한번 보자. 끝마무리 하는데 가서 그냥 나도 소리 질서 외쳤죠. 그냥 하면 소리 질렀죠. 그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영상으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한판 했어요. 대법 그저 고등법원 판결문 받느냐? 그럼 봤다 이거. 그럼 거기 사회적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어디서 따졌죠? 그랬더니 정준영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해주면은 포스코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끝나고 나왔거든요. 바로 그 돈이 여기 재단을 설립할 때 이 기본 재산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내가 100억을 끌어냈거든요. 이제 그 이사회에서 100억 끌어내기 위해서 그 이튿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데 여러분들 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00억이 여기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60억 들어왔고 나중에 40억이 들어왔고 해서 100억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여러분들 사망 유족들 연형에 따라서 그 생활보조금이라고 뭐 49만 원인가 49만 원 받으셨죠. 49만 원인가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스코로 소송한 원고이면서도 원고 대표이면서도 100억을 끌어냈으면서도 아직 나는 안 주더라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가 2조가 아니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3조 8,800원. 예, 계속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첫